자, 이번에는 인성이 와서 식신을 극제하는 경우죠. 자, 우리가 지금 식신격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구조는 이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뇌가 있고 이 뇌가 있고 식신이 있죠. 그런데 이 살이 와서 나를 극을 하죠. 나를 극을 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식신이에요. 식극관이라고 했죠. 식극. 그러니까 이게 살이 뭘로 바뀐다? 관으로 바뀔 수 있다. 그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때 인성이 와요. 인성이 오면 뭐죠? 인성은 뭐를 극하죠? 식을 극하죠. 여기서 인성이 오면 인극식을 해버려요. 요거 작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살이 나를 극을 하겠죠. 왜 나를 극을 못했던 거는 이 식신이 버티고 있어졌기 때문에 못한 건데, 이 인성이 와서 인극식으로 식신을 눌러버리니까 살이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나를 극을 한다. 이렇게 그런 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되죠. 이 체계를. 자, 갱 다시 또한 유인내. 자, 인내 탈식. 인성이 와서 빼앗을 탈자죠. 빼앗을 탈. 그래서 식을 빼앗는다. 즉 뭐죠?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건 뭐죠? 우리가 도식이라고 그랬죠. 도식 효신. 자, 식신을 극제하는 경우 투제 재성이 투출한 재성으로 해소하면 그 말이죠. 해소한다면 역유부기 역시 부자하고 귀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식신을 극하는 게 인성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죠? 식신이 깨져서 살이 극제 못 받다 보니까 나를 극을 해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또 없애야 되죠. 인성을 없애는 거 뭐죠? 재극인이죠. 그래서 재성이 투출해서 이 관계를 해소해 버린다. 그러면 역시 부자이고 귀하다. 그 말이죠. 수 모름지기 그 말이죠. 모름지기 나아가다 기전국 이 전국 지세가 전국 이 전체 국을 보고서 전국의 그 세를 보고 이 단지 추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살은 흉악하다. 흉을 제거하는 것은 식신이다. 그런데 인성이 오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살이 날뛰게 된다. 그럴 때 인생을 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뭐다? 재성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또 재성이 오면 좋다. 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식신격의 정관과 칠살이 다투어 나타난 경우 두 개 다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자, 지어 식신 이 관살 경출 경쟁하여 출 나온다 그 말이죠. 다투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식신과 지어 식신에 이르러서 그 말이죠. 식신격에 있어서 관과 살이 다투어서 나타나면 어차피 식신의 입장에서는 관도 그래 식극관, 식극살 다 극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냐? 가, 성국 역시 그런 경우도 국이 이루어졌다. 왜? 식신이 둘 다 제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단 부심귀라 심하게 귀하지는 않다. 왜 그러죠? 자, 우리가 칠살이 혼잡되어 있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 관살 혼잡을 제일 안 좋게 본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를 없애진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있는데 다만 이 식으로 이 두 개를 제압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가 있을 때보다 더 격이 떨어진다. 그걸로 이해하면 이해되시죠? 어쨌든 관과 살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는 없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하나 있을 때보다 더 떨어진다. 그 식신이 그것을 제압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밑에 써 있군요. 보충 설명이 됐습니다. 자, 관살 혼잡의 경우는 탁개짐으로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 관살을 제거하는 방법. 이거 옆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이 칠사를 합거하고 재성을 보존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식신이 칠사를 하고 예컨대 간목일주로 하죠. 우리 예를 많이 드니까 간목일주로 하고 식신이 뭐죠? 병화잖아요. 칠살은 뭐죠? 경금이죠. 근데 합이 되나요? 정관하고 합을 하는 거잖아. 병신합수. 아니면 다른 걸 예를 들어볼까요? 병화로 예를 들까요? 병화계 화생토, 무토죠. 무토. 그 다음에 개수는 정관이잖아요. 칠살이 아니죠. 임수잖아요. 그러면 무토하고 임수하고 합을 하나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자, 볼게요. 자, 갱, 유, 식신, 합살, 존재. 자, 식신이 있어서 살을 합을 해버리고 존 남겨놓는다. 뭐를 재성을 남겨놓으면 최위 기격이다. 가장 큰 격이다. 식신이 칠사를 합거를 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극을 해서 여기 화극금으로 눌러서 요걸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토국수로 임수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합거한다니까 우리가 앞에서 합을 해서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 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압을 해서 이 작용을 못하게 한다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식신격에 칠살과 재성이 있는 경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식신격에 간목에게 있어서 병화가 있고 식신이 있고 칠살이 경금이라고 그랬어요. 경금이 있고 그다음 재성은 뭐죠? 목극토죠. 목극토니까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이게 재성이고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지가 왜 꼭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를지 마침내 그냥 건너뛸게요. 만약에 식신이 투살, 식신격에 살이 투출되어 있다. 경금이 나와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투출한 경우는 본기견재, 본래는 재성을 보는 것을 꺼려한다. 왜 꺼려합니까? 토생금하죠. 이 재성이 와가지고 이 칠사를 더욱 날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을 보는 것을 원래는 꺼려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꺼려한다. 이 제선 살후 이게 선이고 이게 후죠. 자, 이런 경우에 식이 간지 식신이 그 사이로서 간격을 두고 있고 이제 불능 당살. 자, 뭐냐면 이 먼저 재성이 여가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구냐면 자, 무토가 여기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사이에 있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가 왔어요? 살이 왔어요. 경금이 이렇게. 그러면 원래 옆에 나란히 붙었으면 토생금으로 이렇게 생해줄 수 있는데 생해줄 수가 없고 이 간목이 어떻게 해요? 이 칠살에서 극을 받긴 하지만 간목은 또 무토로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무리를 지르는 거를 둘이 친하게 노는 거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왜? 일주가 이 사이에 와가지고 그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제불능당살 이 재성이 무토가 경금을 바로 생해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살과 무리를 짓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다, 불능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가취귀 그래서 또한 귀함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이 재성이 재생살을 못하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 유재태 명이 그렇다. 이 명조는 밑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여 변화 그 나머지의 변화는 불능 진술 다할 진짜는 다해서 서술할 수가 없다. 다해서
말할 수가 없다. 유추에서 미루어서 지가야라. 미루어서 이제 가는 이제 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나머지 무리들은 이렇게 미루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나머지 유형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잖아요. 뭐 예컨대 화 이런 식으로 목화, 토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는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기토가 유금이면 6월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죠. 그럼 토생금 음이니까 여기 뭐예요? 식신이죠. 식신입니다. 식신. 묘는 칠살이에요. 편관이죠. 해는 토국수. 재성이죠. 이것도 식신이죠. 유는 개니까 이것도 재성이죠. 편재, 여기는 정재. 을은 뭐죠? 칠살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자 6월에 태어난 기토가 득지 못했고 등령 못했죠. 그 다음에 비견급제가 도와주나요? 없죠. 극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해요. 엄청 신약한 사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살이 뭐죠? 이 목극토로 이 두 개의 목이 있잖아요. 묘목과 을목이 어떻게 되죠? 목극토로 기토일간을 치고 있죠. 그러면 이 칠사를 제압하는 건 뭐죠?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 이 신금이 이렇게 제압을 해죠. 그런데 옆에서 재성이 뭐가 있어요? 재성이 수생목으로 이렇게 살려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칠살이 기세가 등등해서 일간을 더 심하게 쳐버리죠. 이해하시겠죠?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고 이 칠살이 재성을 치게 되면 더 이 기토 입장에서는 신약한 데다가 엄청 시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재성이 칠살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칠살과 재성을 띄워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됐겠죠. 왜냐하면 근근목으로 칠살을 제압을 해주고 있죠. 식신이. 요거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해수가 바로 묘목을 생을 해주고 있고 또 이 해묘음이 목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생 후반부가 피곤해지겠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면 자, 요거를 요 괴롭히는 이 묘목과 기토를 제압하는 게 관건인데 요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요 수가 즉 재성이 요거를 생해주고 있다. 요거를 제압하는 방법은 요거를 제압해주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죠? 요걸 제압해야 되죠. 요거 살이, 요게 살입니다. 묘목이 살이 제압이고 요게 이제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이 바로 옆에서 붙어서 생해주는데 요거 재성이 없으면 요게 식신이 요걸 제압을 해주죠. 근근목으로. 그러면 좀 좋아지는데 요거 재성이 요거 생해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논조인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나? 자, 신금이 을목을 극제하여 식신 제사라면 챙겨진다. 당연하겠죠. 이 경우 신금이 상신이 된다. 이게 전부분 같은데 더 보충을 할까요? 그런데 재성 해수와 개수가 을목이나 묘목을 생해주면 재생살로 일간이 신약한 일간이라고 할게요. 신약한 일간이 칠살의 공격을 받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명조는
재성이 칠사를 돕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